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30살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네. 이분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이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이 결혼을 한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글쎄, 두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하,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데 왜 안진용 기자님, 왜 김유진 아나운서가 짠짠 여기까지 했을까요? 제가 이제 누나와 결혼할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딱 왔어요. 그러면 예비 신부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인사해 하고선 내 동생의 와이프야 라고 했는데 속으로 뜨끔한 겁니다. 왜냐? 10년 전에 만났던 전 여친이었던 겁니다. 아하. 지금 보세요. 인사해. 내 동생 와이프야. 그런데 예비 신랑이 고민녀의 10년 전 연인 사이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네. 글쓴이가 이 고민을 올리신 분이 10년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소니 시누이와 결혼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허. 세상이 좁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글쓴이가 10년 전이면 20살이 됐을 때죠. 이 20살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한 곳에 사장님이 바로 이 전 남친입니다. 사장님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결국 연인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사귄 지 한 100여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자기는 이 또래 남자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뭐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었다라고 글쓴이가 밝히면서 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네. 절대 깊게 사귀었던 사이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냥 100일 정도면 정말 깊게 사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하. 100일이면 가볍게 만나고 1년이면 무겁게 만났다는 걸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하나 일부러 빼트려고 말씀하셨는데 뭔데요? 이 여성이 20살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성이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아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볍게 만났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 여성이 굳이 여기에다가 의견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글쓴이를 자꾸 대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라고 굳이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첫사랑이 남성분들에게는 뭐 좀 각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사실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첫사랑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 글쓴이는 지금 마지막 사랑인 남편의 가족들에게 이 사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이 고민을 올리신 소니 시누이는 그 남성, 하고 진짜 이 고민녀의 전 남자친구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데려온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그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에 네. 떡하니 이 남성이 얼굴 같이. 그래서 이 남편의 누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민녀의 주장처럼 10년 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고 그 이후로는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아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뭔가 속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되나? 이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여성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은 자신의 고백으로 혹시나 이 결혼이 깨질까 봐 그렇게 되면 시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요, 또.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 네. 여성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가 고민입니다. 짠짠 진짜 고민이겠네요 진짜.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네. 남편한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누리꾼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야. 말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든지 먼저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오히려 그러네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릴 때였고 교제 기간이 짧은 만큼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해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당연히 있죠. 후폭풍이 예상이 되니까 숨길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숨겨라라는 말을 했었고요. 네. 남편 역시 고백을 드리면 찜찜할 것, 그리고 10년 전에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모른 척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의견 하나 보태고 싶은 네. 게 본인 스스로 찝찝하다고 얘기를 했죠. 찝찝하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뭔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찝찝함 그냥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게 여성에겐 현재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마지막 사랑, 신우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끝까지 그냥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야, 근데 그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많이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졌어요. 혹시 이 가정이 그러면 평탄치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 사안은 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속았다, 뭐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는데 그때 우리 법원의 기준은 뭐냐면 정말로 결혼을 할지 말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 중대한 사실을 이제 고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지 아니면 결혼 초기에 예전에 남자 관계, 여자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만난 여성이 10명이야, 남성이 네. 10명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혼인이 파탄된 이유가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뭐 지키고 싶은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이 고민을 그 손희 신우의 예비 남편, 즉 자신이 10년 전에 사귀었던 그 남성도 아마 이부 자리에서 둘러쓰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상대 여성에게 내가 아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가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예를 들면 결혼할 여성에게 내가 지금 손 아래 동서하고 내가 예전에 사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부인한테 좋은 감정으로 느껴질까요? 손 아래 올케한테네. 그렇죠. 아하. 그럼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탐탁하지 않게 들릴 가능성이 또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100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때 무슨 일 했냐, 어디 갔냐, 뭐 자꾸 물어보고 또 만나서 4명이 같이 있어 보세요.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어색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남성 입장에서도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야, 김복준 의원님이 진짜 이분 고민되시고 정말 지금 안절부절 못하시니까 아마 인터넷에 고민 올리셨을 텐데 인생의 대선배로서 한번 조언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예 그 전에 사귀던 남성한테도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것 마냥 대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남성도 혹시 이렇게 할 거를 아주 차단해버리게 전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아하. 그렇게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알려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예 알려도 남편이라든지 시댁 쪽에서 그렇게 흔쾌히 즐거운 기분 아닐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또 숨겼다가 드러나도 또 문제가 되니까요. 차라리 그냥 아예 그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100일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잠시 이성관계 만난 거 그게 무슨 뭐 죄입니까? 뭐 잘못한 겁니까? 네. 그냥 제 생각은 아예 그 남자 있잖아요. 네. 사귀던 남자마저도 그냥 아주 무뚝뚝하게 돼가지고 그 남자가 저기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하.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연기하고는 좀 다녀야겠죠. 그러니까요. 하기야 100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나눗셈 해보면 한 10번 남짓한 만남이었기에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만남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이제는 좀 편히 주무시는 그런 해법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